네, 최근 며칠 전부터 제약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또 그 내용을 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내용을요, 처음에는 제가 이 내용 정리하는 게 한 2시간 넘게 걸리는데요. 가끔 제가 좀 졸면서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내용이 좀 많아서, 예, 좀 루틴하게 좀 정리를 하니까 그나마, 되고 있는데, 자, 제약바이오. 자, 오늘 강세 업종 중에서, 자, 제약바이오, 예, 있습니다. 자, 먼저, 대표적인, 제약, 바이오, 의료 쪽이라고 말씀을 드려보죠. 네. 원격 의료 쪽이라고 말씀드려보죠. 네. 자, 그래서 임플란트 원격 의료 보장성 확대 의견 개지, 의료보험 개정 기대감 관련주 강세, 복지부, 보건, 의료단체 회의에서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 의견이 나왔다. 중기부 장관 하반기 원격 의료법 개정 추진 언급, 이에 오스템 임플란트, 차 바이오텍, 덴티움, 바텍, 인바디, 이런 종목 기존에도 제가 갖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20% 이상 수익이 나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몇 %고 벌써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제가 없는 말씀 안 드린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도 나고, 차바이오텍은 제가 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차바이오텍도 참 잘 갔어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제가 뒷단에서 좀 샀는데 한 12.79%의 수익을 지금 거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임플란트 쪽이 좋았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갈테마 이슈에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한번, 예, 임플란트 등 치과 보장성 확대 의견 개진 소식에 임플란트 수출액 호조, 보복 소비 수익 기대감에 치아 치료 임플란트에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다라는 게 하나고요. 자,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좀 눈에 좀 띄었어요. 자, 새롭게 주목이 되었으면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빠르게 주목을 해야 된다. 빠르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종목별로 해서 옥석 가리기 선별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긴 해요. 하지만 섹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홍남기 세계 5대 신약 개발 강국 도약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1차 혁신성장 빅3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백신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신약 개발 성공 시에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나 임상시험 부담으로 도전이 쉽지 않다는 현실이고요. 임상 전에 단계 스마트화, 임상시험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임상 집중 지원 등을 통해서 2030년까지 세계 5대 임상시험 신약개발 강국 도약 목표로 방안을 했다. 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바닥권에 있던 종목들을 관심을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촉매 역할을 했다. 예. 불씨를 지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불씨를 지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좀 제약 바이오 업종도 주목을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여기 보시면은 ABL 바이오, SK케미칼, 신일제약, CMG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신풍제약 또는 움직였죠. 자, 그리고 원격 진료가 지금 상당히 흐름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제도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시죠? 오늘은 뭐 굉장히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인피니트 헬스케어, 소프트센 이런 종목들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인바디는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이센스 이런 종목들도 기존에 많은 수익을 냈다가 정리했는데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아이센스 이런 종목도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다시 볼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생각의 끈을 루즈하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내놓고 그 다음에 조금씩 따라가야 돼요. 이제 기존에 잘 가는 종목을 팔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기존의 종목이 잘 못 간다든가 흐름이 약하다든가 하면은 좀 잘라서 그쪽으로 자금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이 나머지 금액이 잘 가면 계속 냅두고 그쪽이 못 가면은 그 돈을 다 매도를 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시간차를 두고 타이밍을 잡아서 축축 이렇게
돈을 쓸어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원격 진료.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요, 대단히 복잡하고 매일같이 성실을 요구하는 작업들이에요. 무슨 얘기죠? 자, 투자 환경, 시장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업종에 대한 얘기, 섹터에 대한 얘기, 테마에 대한 얘기,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스토리에 대한 얘기, 이 5가지를 아침 저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월화는 4시에 예민서의 라이브 쇼에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 분석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트렌드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하고 계시는 차트와 수급은 추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추세는요, 후행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행적으로 현상을 가지고 처음에 선택을 하고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내용을 파악하고 매수 타이밍을 잡아내는 게 중요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애널리스트가 아닌 이상. 그러면은 현상적으로 종목이 탁 올라와. 아, 왜 올라오지? 왜 올라오지 하고 딱 찾아보면은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원격 의료법 개정 추진 소식. 언론에 따르면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대구 광역시 권영진 시장과 전일 대구 경북 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에 위치한 스마트 웰리스 규제 자유특구를 방문해서 올해 하반기 원격 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그랬겠다. 법이 개정 책임 추진되면은 주목받는 게 뭐죠? 원격 의료. 원격 의료가 언제 부각이 됐나요? 코로나19 때문에 부각이 된 거잖아요. 그죠? 멀리 있는데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이와 관련해서 규제특구 관계자는 임상실험에 한해 원격 의료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원격 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해 권 장관은 하반기에 의료법을 좀 정면으로 문제제기하고 고쳐볼 요량이라며 안 되는 이유는 의료계가 안 도와줘서인데 정부는 의지가 강력하다고 답한 것처럼 있다. 의료계가 안 도와준다는 것은 기득권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득권 세력. 예, 원격 의료가 되면 손해를 보는 자들이 있나 봐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인피니트 헬스케어,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차바요텍, 인바디, 기타 아이센스, 기타 등등등등등등 기업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바이오 기업은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안 나오고 기술 특례라는 개념이 많이 적용돼서 상장이 되기도 하고, 또 기술 특례로 상장되면 5년 동안에 상장 표지 면제를 받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바이오 기업은 보지만은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회사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매출과 영업이익 펀더멘탈을 고려해서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못 가면 계속해서 하단에서 모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사실 명확하게 얘기하면은 최근에 바이오가 올랐던 것은 코로나19 바이오라든가 면역항암제 치료제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 바이오는 말씀대로 원드리님 말씀 것처럼 좀 어려워요. 근데 원격 의료 이런 부분들은 좀 주가가 못 올라간다 하더라도 판단하기는 수월해요.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오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상승 섹터 한번 볼게요. 인터넷 대표주. 인터넷 대표주 하면 뭐죠? 네, 카카오와 네이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 예의라고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하고 있어요. 예, 기본 예의. 조금이라도 이런 건 담아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산업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대표 기업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죠? 카카오, 네이버. 흐름이 살아나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흐름이 죽으면은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만약에 5일선이 깨지면 절반 정도 팔고, 20일 깨지면 절반 팔고, 다시 올라오면 추가 다시 사고, 이렇게 따라가야지. 카카오, 네이버는. 지금 현재 시장은 그렇게 이제 흘러갔고요. 자, 그 다음에 구충제 나왔는데, 사실 이게 지금 3.74% 올라간 이유는 이게 신풍제약 때문에 그래요. 신풍제약. 그래서 제가 오늘 신풍제약을 종가 기준에서 조금 담아봤어요. 예, 그래서 신풍제약이 왜 올랐는지 한번 좀 파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미국 정부 코로나19 MSD 경구용 치료제 계약에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코로나19 MSD 경구용 치료제라는 개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계약 체결을 내고 이 부분이 주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한번 특징주 개념으로 17 스토리즈 안에서 신풍 제약을 제일 먼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을 보시면요, 현대바이오도 함께 보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차트를 보고 보겠습니다. 신풍제약 오늘 뭐 굉장히 급등 양상이 나왔어요. 무려 전일 대비해서 23%. 아직은 추세를 잡은 거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아직은 잡은 거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러한 종가를 형성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23% 정도 올라왔는데 요게 주가가 처지지 않고 이 지금 가격이 유지가 됐다는 거고, 제가 신풍제약을 조금 포트에 좀 담았던 것은 이 거래량이 큰 폭으로 좀 증가해 줬다는 게 저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신풍제약이 75,600원인데 가격적인 메커니즘상으로 보았을 때 66,400원 정도? 66,400원 정도만 가격 유지를 해주면은 오늘 종가에 좀 베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대단히 강하게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신풍제약 내가 이런 걸 잘 담지는 않지만은 한번 담자. 그래 내용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나왔고, 자 하나 더 신풍제약 봤는데 현대바이오. 신풍제약 봤으면 현대바이오도 봐야 되겠죠? 그죠? 현대바이오도 전일 대비해서 무려 9.97%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현대바이오가 이 가격적 메커니즘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면은, 자, 36,950인데 조금 약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한 38,000원 넘어서 39,000원 정도, 이 정도 올라와지면은 이 현대바이오는 에너지가 상방향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뭐 척후변 개념으로만 이제 접근했다는 거죠. 이미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빠져 있어요. 예, 지금 보시면 주가가 지금 주봉상으로 좀 볼게요.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늘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 과거에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한 종목이고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종목인데, 주식이라는 게 또 힘들면은 또 반등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5개 부분에서 주가가 내려와 있으면 과매도 국면에 접어든 거예요. 조금 더 주가가 빠지고 난 뒤에 주가가 이렇게 반등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자, 미국 정부 MSD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 계약 체결. 자, 언론에 따르면은 뭐 일단 읽어볼게요. 치료제 몰루피라비르의 선구매 계약 체결을 한 것으로 정해졌고, 미국 FDA로부터 몰루피라비르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등 허가를 획득할 시 미국 정부에 170만 명 분치를 공급하게 될 예정이다. 1조 3천억 규모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위가 추후에 더 이렇게 확보히 밝혀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상을 보고 판단한 거예요. 아울러서 MSD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선구매 계약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짐. 한국 MSD 관계자는 한국 정부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논의 중인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인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항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의 국내 임상 이상 결과를 앞두고 신풍제약과 최대 주주 CM팜이 니클로사마이드 기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경구제 스피 여기 코브 03을 개발하고 있는 현대바이오 시장에서 부각됐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가격도 좀 많이 빠져 있고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 가격적인 논리에서 상당히 에너지를 상방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은 오늘 97,000주 팔았고요. 기관들이 3일 연속 작지만 매수가 들어왔다.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촉구병 한번 보내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밑으로 빠지면은 조금만 산 거기 때문에 또 그냥 손절해버리면 돼요. 아시겠죠? 네. 예, 모릅니다. 시세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특징주로서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어쨌건, 예, 구충제 말씀드렸고, 이게 치아 치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의료기기 말씀드렸어요. 자, 기관들이 오늘 매수해준 종목.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 끝날 무렵에, SK도 봅니다. SK 이제 우리 구독자님이 SK 올라와요, SK 올라와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SK도 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SK 조금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들은 SK 바이오사이언스, 한진칼, 효성 TNC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해줬고요. 자, 그러면 뭐 다 보면은 아이고 다 샀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조금 규모 있게 산 종목 탑5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탑5 오늘 세력이라 하면은 기관 투자가든 외국인이든 개인들은 상관없습니다. 한 방에 1억 이상 이렇게 주문이 종가 기준에서 들어온 종목을 5개를 제가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한번 잘 귀담아 들으세요. 자, 기관들도 샀고 외국인도 샀습니다. 예,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관심 있게 샀을까요? 자, 첫 번째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를 가장 많이 샀어요. 그래서 체결 강도가 가장 높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카카오예요. 예, 두 번째, 세 번째가 하이브예요.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 그리고 다섯 번째가 SK예요. 자, 이 종목들 각각 이 종목이 한 방에 1억 원 이상 들어온 종가 기준에서 1억 원 이상 들어온 자금이 들어온 체결 강도가 굉장히 높은 종목인데요. 한 번씩 흐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한 방에 1억 이상 샀습니다. 한 방에. 흐름 좋죠? 어떤가요? 흐름이 지금 60일선을 네이버가 살려놓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카카오가 올라가면 네이버가 좀 약해요. 하지만 네이버 따라와요. 네이버가 올라오면은 강하면은 카카오가 약해요. 하지만 따라 올라와요. 그래서 두 종목을 다 계좌에 조금씩 담고 가는 게 중요해요 라고 말씀드린 게 네이버입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입니다. 오늘 체결 강도가 종가 기준에서 가장 센 게 네이버고요. 하나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대단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죠? 네이버의 위치는 여기 정도 수준이라면 카카오는 지금 여기 수준이에요. 너무 잘 가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잘 가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이브. 예, 하이브가 오늘 또 종가 기준에서 굉장히 좀 세게 좀 들어왔어요. 예. 저는 하이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지금 종가 기준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을 체크를 해보니까 하이브가 들어왔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넘버 네 번째로 들어온 게 바로 신풍제약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별로 이거 선호는 안 해요. 신풍제약을. 근데 워낙 세게 들어가니까 너무 또 생각을 또 이렇게 유연하게 갖지 못하는 것 같아서 첫 구병 정도 담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은 게 SK입니다. 네, SK. 저는 이제 이 종목이 어느 정도 가는 건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저는 종목을 좀 간다 싶으면 다 담아놓고 흐름을 보면서 중계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독자님들은 들은 종목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걸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곽 부장이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30개, 40개 막 얘기한다고 그걸 다 살려고 하지 말고 그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 그 팔로우업을 계속해서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온 종목을 5개를 얘기했으면 매도가 세게 나온 종목을 또 5개를 얘기해야지. 자, 한번 볼까요? 넘버 1 다 정리했습니까? 두산중공업. 내가 정리하라 그랬죠. 여기 전날에 급락 나오고 첫날에 다음날에 플러스 9% 7, 8% 올랐을 때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또 지켜보고 계셨나요? 두산중공업이요. 강도 높게 체결이 된 1억 이상, 한 방에 1억 이상 주문이 많이 들어온 가장 센 종목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SK이노베이션이에요. 제가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주식을 보고 있어요. 네, SK이노베이션이 두 번째로 매도 강도가 셌다. 세 번째는요, 오늘 좀 급등했었는데 빠졌어. HLB 파워. HLB 파워가요, 오늘 급등을 했는데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만은 급락이 나와버렸어. 이게 매도 강도가 셌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매도 강도가 센 것은 대한항공이었어요. 대한항공. 좀 유감입니다. 아직은 추세는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로 매도가 좀 강도가 셌던 것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동량이라는 회사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이 매도 강도가 셌습니다.